안녕하세요. 올해 30살 미혼남이에요. 직업은 설비기사. 이 일에 발을 들인 건 어언 5년 차였습니다만, 손에 제대로 기술을 익히기 시작한 걸 따지자면 10년은 훌쩍 넘었죠. 사실 대학 졸업 후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나름 심각하게 고민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흔한 회사 생활이라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대기업 문턱을 넘지 않는 이상, 이름 좀 알려진 중견기업이라 해도 초봉 4천만 원을 넘기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주말이나 방학 때 아버지 일 도와주며 알바 삼아 번 돈으로 이미 그 정도는 충분히 벌고 있었죠. 그러니 딱히 진로를 두고 머리 싸맬 이유가 없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닌 건 순전히 용돈벌이 목적이었어요. 아버지는 보일러 설비 기사셨고 저는 그 곁에서 잔심부름을 하고 꾸준히 일을 거두는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뜨거운 보일러 배관을 나르고 무거운 연통을 들고 흙먼지 뒤집어 쓰는 일들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아버지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것이 어느덧 내 기술이 되었어요. 사실 이 일이 그렇게 대단한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숙련도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일머리와 꼼꼼함만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었죠. 제가 하는 일은 한마디로 집안에서 발생하는 기계적인 문제 해결사라고 보면 됩니다. 수도꼭지가 새거나 변기가 막히거나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타일이 깨지거나 떨어지는 일들.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타일, 누수 탐지, 보일러뿐만 아니라 가스배관, 하수구 막힘, 심지어는 전등 스위치 교체 같은 아주 간단한 일까지 손대기도 했습니다. 우리 일은 계절을 많이 탑니다. 사흘에는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에는 동파 사고 처리나 보일러 설치 문의가 폭주하곤 하죠.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였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가스 관련 문제, 타일 보수, 골치 아픈 누수 탐지, 하수구, 역류 같은 문제들이 줄을 잇더군요. 여름철에는 에어컨 설치나 배수 문제도 종종 들어오고요. 그 외에도 집에서 직접 손대기 어렵거나 괜히 건드렸다가 일을 더 키울까봐 망설이는 온갖 사소한 문제들이 우리의 일거리입니다. 수전 교체, 샤워기 교체, 전등 안정기 교체 등등. 때로는 정말 간단한 작업인데도 불러주는 경우가 꽤나 들어오죠. 우리 일이 주로 대낮에 이루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객의 대부분은 집에 혼자 계시는 가정주부들입니다. 아줌마들을 많이 상대하는 편이죠. 처음 보는 아줌마들이 저를 보면 열의 9은 비슷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어머, 이런 일 하시기엔 너무 젊으시다.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게 참 성실하네. 아이고, 어린 나이에 기술 배울 생각을 다 하고 생각이 참 어른스럽다. 칭찬인지 뭔지 모를 말들을 들으며 저는 늘 싱긋 웃습니다. 그리고는 제 이름을 밝히죠. 키도 훤칠하고 성격도 시원시원하다는 소리를 종종 들어서 사람들에게 저를 각인시킬 때 써먹는 방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비하러 온 김시원이라고 합니다. 키도 크고 성격도 시원시원해서 김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들 피식 웃으며 제 이름을 금방 기억하시더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제 이름이 시원이라서 제 업체 이름은 시원설비예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웃음보를 터뜨리며 유쾌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저를 단순한 기사님으로 보지 않았죠.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집안에 무슨 사소한 문제라도 생기면 다른 곳에 알아보는 대신 일단 저에게 제일 먼저 연락해서 묻곤 했어요. 시원 씨, 우리 집 이거 좀 봐줄 수 있어요? 시원 씨 생각은 어때요? 심지어 어떤 사모님은 이사하면서 아파트를 올리모델링 하는데 인테리어 업체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놓고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를 불러 상의하기도 했죠. 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 중에 이런 꾸준히 일을 하려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죠. 소위 노가다라고 부르는 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낮은 탓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젊고 성실하게 자기 일하는 사람을 만나면 신기해하고 의지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거였어요. 제 휴대폰에 저장된 아줌마들 번호만 해도 수백 개가 될 정도였죠. 그 안에는 정말 별의별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났다며 하소연하는 아줌마, 곧 이혼한다며 위로를 구하는 아줌마, 물론 돌싱인분들도 많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노처녀 아가씨들도 종종 고객으로 만났죠. 이렇게 다양한 여성들을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상치 못한 일들도 벌어졌어요. 새벽 늦은 시간에 술 한잔 하자는 50대 아줌마, 남편이 바람 피운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자기도 젊은 남자랑 맞바람 피우고 싶다며 노골적으로 만나자는 유부녀,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롭다며 가끔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냐던 40대 노처녀, 심지어 곧 환갑을 바라보는 과부에게서도 연락이 온 적이 있었죠. 자기가 건물주인데 1층에 상가가 비었으니 월세는 안 받아도 되니 들어와서 살라고. 대신 종종 자기 말동무나 데이트를 해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잘생긴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단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었죠. 노가다라고 치부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 주변의 또래 여자들은 저를 딱히 매력적인 이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경험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남자 나이 30이면 한창 연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나이인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레 시선이 그쪽 아줌마들에게로 향하게 되었어요. 제가 먼저 이성적인 의도로 접근한 경우는 거의 없었죠. 대부분 그쪽에서 먼저 호의를 보이고 맛있는 것을 사주거나 이런저런 핑계로 유혹해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몇몇 아줌마들과는 가벼운 만남을 가지기도 했죠. 어쩌면 외로웠을 수도 있고 젊은 여자들이 주지 않는 관심을 그들에게서 채우려 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여러 아줌마들을 상대했지만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호의적이고 처음부터 저를 이성적으로 대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한 분이 계십니다. 롯데캐슬 아파트에 사는 원룸 건물 주인 아줌마였죠. 그녀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까 해요. 한 6개월 전쯤이었을 겁니다. 저녁 9시가 다 된 시간, 친구들과 꼼장어 집에서 한창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나긋나긋하면서도 힘있는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롯데캐슬 아파트인데 욕실 타일이 떨어졌다며 수리가 가능한지 물었죠. 같은 라인에 사는 진숙엄마 소개로 연락했다고 했어요. 아, 진숙엄마라면 전에 몇 번 일을 해주고 안면을 튼 고객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밤 시간 연락에 저는 난감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친구들과 술자리에 있어서요. 시간도 너무 늦었고 오늘은 힘들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나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다짜고짜 말하더군요. 어머, 늦었으면 들어가서 쉬어야지. 그렇게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아요. 순간 당황했어요. 이 여자가 대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나 싶었죠. 아는 사이도 아닌데 다짜고짜 훈계조라니. 전화를 끊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소개를 해줬다는 진숙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사생활에 대해 뭐라도 들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진숙엄마가 저에 대해 시시콜콜 이상한 소리를 한 건가? 잠시 그런 걱정이 스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일단 현장을 봐야 견적을 내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방문 시간을 정하고 롯데캐슬 아파트로 향했어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롯데캐슬. 이름만 들어도
으리으리한 아파트였죠. 안내받은 층에 도착해 벨을 눌렀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스르륵 열리고 저를 반기는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눈을 의심했죠. 그녀의 외모는 제가 상상했던 아줌마의 범주를 훨씬 벗어나 있었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탐스러운 갈색 파마머리, 짙은 쌍꺼풀 아래 빛나는 눈매, 오똑하게 솟은 콧날과 도톰하고 매력적인 입술. 키는 160cm 초반으로 아담했지만 군살 하나 없이 매끈한 몸매는 하얀 피부와 어우러져 눈에 확 띄었죠. 화려하면서도 기품 있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30대 후반이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관리가 잘 된 훌륭한 외모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숙 엄마에게 듣기로는 분명 50대라고 했죠. 믿기 힘든 동안이었어요. 저는 잠시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섹시함, 농염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카리스마에 저도 모르게 주춤하며 서서 말했죠. 안녕하세요. 설비하러 온 최시원이라고 합니다. 아, 순간 본명이 나올 뻔했어요. 김시원이라고 해야 하는데. 다행히 그녀는 개의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아유, 안녕하세요. 듣던 대로 정말 젊은 분이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색함을 뒤로하고 그녀의 안내를 받아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타일 몇 장이 벽에서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진 타일 조각들을 살펴보고 벽면의 사이즈를 쟀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죠.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필요한 자재와 작업 시간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욕실에서 나왔어요. 거실로 나오자 그녀가 테이블 위에 놓인 쟁반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시원해 보이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이 담겨 있었죠. 그녀는 야시시하게 웃으며 오렌지 주스를 제게 건네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단순히 외모가 예쁘다는 느낌을 넘어선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렌지 주스를 받아 들고 마셨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주스가 갈증을 해소해 주었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줌마들을 여럿 만났다고 해도 이렇게 강렬하게 50대 아줌마에게 관심이 가는 건 처음인데? 내가 생각해도 좀 한심한가? 아니면 신기한 건가? 그녀는 나보다 무려 20살도 더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타일 교체 작업은 다음 날 바로 진행했어요. 필요한 타일을 구해와서 깨끗하게 시공을 마무리했습니다. 작업 결과를 확인시켜 드리고 이제 돌아가려는데 그녀가 저를 붙잡더군요. 시원 씨, 휴대폰 번호 저장해도 될까요? 그럼요. 당연히 하셔야죠. 혹시 오늘 공사한데 문제 있거나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제 대답에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다른 볼일 있어서 연락해도 돼요?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하고 되묻자 그녀가 피식 웃으며 말하더군요. 왜요? 나는 싫어요? 그 말 뜻은 명확했습니다. 진숙 엄마랑도 그런 관계라며? 나도 진숙 엄마처럼 너랑 만나고 싶은데 나는 싫냐? 뭐 이런 뜻으로 들렸어요. 순간 살짝 겁이 났습니다. 이쪽 일을 계속하려면 이런 종류의 소문은 치명적일 수 있었거든요. 고객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업계에서 금기시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매력에 완전히 벗어나기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살짝 얼버무렸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좀 더 친해지면 그때 가서 따로 연락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살짝 여지를 남기면서도 바로 답은 피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죠. 그녀는 제 대답에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의 집을 나섰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오후 4시가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한창 다음 현장으로 이동 중인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901호 정숙희라고 저장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시원 씨, 저 901호 정숙희인데요. 아,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타일은 괜찮으신가요? 아유, 타일은 뭐 감쪽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문제가 생겨서요. 우리 집 현관 센서 등이 안 들어오는데 혹시 이런 것도 봐 주실 수 있어요? 센서 등 문제라니. 아주 간단한 일이었죠. 전구만 갈거나 연결 상태만 확인하면 될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날 스케줄은 꽉 차 있었습니다. 다음 현장 방문 시간도 촉박했어요. 어이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스케줄이 쫙 차 있어서요. 지금 어디 가는 중이라 오늘 방문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일 오후에 방문해 드릴까요? 아유, 괜찮아요. 오늘 시원 씨 일 다 끝내고 퇴근 후에 밤에 와도 괜찮은데? 밤에 오라고? 순간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센서 등 문제로 밤에 오라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제안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밤이라는 시간 때문에 약간 설레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날 마지막 현장 작업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오니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땀에 젖고 먼지 묻은 작업복을 갈아입고 간단히 샤워를 했죠. 그녀의 집으로 향하기 전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사모님, 저 김시원인데요. 지금 일 다 마쳐서요. 대충 씻고 옷 갈아입고 가면 아마 8시쯤 도착할 것 같은데 지금 가도 괜찮으신가요? 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녀는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유, 그럼요. 괜찮고 말고요. 늦어도 괜찮으니 시원 씨 편하게 천천히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보다 더 부드럽고 나긋나긋했습니다. 밤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그녀의 목소리 때문인가. 확실히 낮에 방문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설렘이 가슴을 간지렸어요. 약속한 시간에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죠. 역시나 그날 봤던 그대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현관에 불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녀는 저를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여기 현관등이 아예 안 들어와요. 시원 씨 오기 전에 혹시나 해서 제가 직접 전구도 빼서 확인해 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가지고 온 공구 가방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녀를 스캔하게 되었죠. 남자들은 다 똑같잖아요. 여자를 보면 무의식 중에 외모부터 훑어보는 것. 저도 여러 아줌마들을 상대하다 보니 대충 몇 가지를 보면 감이 왔었거든요. 이 여자가 돌싱인지 아니면 유부녀인데 저에게 딴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저랑 코드가 맞을지 아닌지,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정말로 이성적인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녀는 딱 달라붙는 검은색 레깅스에 민소매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 옷차림은 제 눈을 단번에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몸매 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레깅스와 팔과 어깨 라인이 시원하게 드러난 민소매 티셔츠. 딱 봐도 신경 써서 입은 옷이었습니다. 아, 이 아줌마, 나한테 젊어 보이고 싶었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이었어요. 그녀는 저의 시선이 자신의 몸매에 머물고 있음을 약간 눈치챈 듯 했지만 애써 모르는 척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죠. 오히려 살짝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센서등 커버를 열어보니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전구만 갈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죠. 가지고 온 여분의 전구로 갈아 끼우니 환하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작업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네 사모님, 전구 수명이 다 했었네요. 전구만 갈아 끼우니까 바로 들어옵니다. 아유, 그래요?
나는 몰라서 한참 만져봤는데도 안 되더니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 저는 의자를 제자리에 놓고 공구를 챙겼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는데 그녀가 저를 붙잡더군요. 어딜 그냥 가요, 시원 씨. 수고비 받아가야죠. 에이, 이 정도 간단한 건 서비스로 해드려야죠. 별거 아닌데요, 뭐.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겨우 전구 하나 갈아 끼운 것 가지고 돈을 받기가 민망했죠. 그래도 그건 아니죠. 여기까지 오시느라 시간도 낭비하시고 기름값도 들고 하셨는데 하다못해 음료수 값이라도 받아요. 아닙니다, 사모님.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부르실 일 있으시면 그때 한꺼번에 받죠 뭐. 아니에요. 그럼 제가 시원 씨한테 죄송해서 안 되죠. 아직 식사 안 하셨죠?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서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식사? 그녀의 입에서 나온 식사라는 단어에 저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여자 다음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먹는 거였거든요. 워낙 힘쓰는 일을 하다 보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서 먹는 것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잘 챙겨 먹는 편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마지막 현장에서 작업이 늦어져 사무실에 들러 씻고 오느라 저녁 식사 때를 완전히 놓친 상태였습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죠. 그런 저에게 그녀가 밥을 먹고 가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 말은 연애하자는 소리보다, 아니 어쩌면 그 어떤 유혹보다도 훨씬 더 반갑게 들렸어요. 아, 네. 그럼 실례 좀 할게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저를 식탁으로 안내했죠. 아파트는 넓고 깔끔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식탁은 이미 정갈한 모습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그녀가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주방과 식탁을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였죠. 그 모습을 보니 그녀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맞다. 그녀는 돌싱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혼자 산 지가 벌써 10년도 훨씬 넘었다고 진숙 엄마에게 들었었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 살면서도 이렇게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자신을 가꾸며 사는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식사를 준비하는 내내 제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몇 살이냐, 일은 언제부터 시작했냐, 결혼은 했냐 등등. 저는 성실하게 대답했고 그녀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더군요. 반찬이 별로 없다며 미안해했지만 그녀가 차려낸 밥상은 10가지가 좋게 넘어 보이는 반찬들로 가득했습니다. 열무김치, 갓김치, 깍두기, 배추김치 등 김치 종류만도 3가지가 넘었고 나물무침, 멸치볶음, 진미채볶음, 장아찌, 전 등등 없는 게 없었죠. 죄송해요. 반찬이 변변치 않네요. 그냥 혼자 먹으려고 있는 것들 대충 꺼냈어요. 그녀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식탁 위는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준비하는 내내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나이가 들어도 여자는 꾸미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 때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돼지찌개가 식탁 중앙에 놓였죠. 그녀는 제 앞자리에 밥그릇과 찌개 그릇을 놓아주었고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모님, 외간 남자한테 이렇게 식사 대접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진숙 엄마랑도 잘 아는 사이고 시원 씨가 수고비도 안 받겠다고 하니 제가 죄송해서요. 식사라도 꼭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살짝 웃더군요. 그 미소는 아까 낮에 봤던 야시시한 미소와는 또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훨씬 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였죠. 53살 아줌마가 아무리 곱게 나이를 들고 끼를 부린다고 한들
솔직히 처음에 저는 그녀에게서 이성적인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나이 30, 한창 이성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뜨거울 나이였습니다만 상대가 나보다 20살도 더 많은 50대 아줌마라니. 아무리 관리를 잘했다 해도 제 눈에는 그저 할줌마 이상으로 보일 리 없었죠. 젊은 아줌마들과의 가벼운 만남은 가능해도 50대 아줌마와 진지한 관계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자다움으로 제가 가장 집착하고 사랑하는 먹는 것이라면 얘기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밥상을 마주한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이게 정녕 혼자 사는 여자가 차린 밥상인가 싶더군요. 식탁 위는 그야말로 시원성찬이었어요. 소복하게 쌓인 흰쌀밥과 잡곡밥이 섞인 따뜻한 밥, 뚝배기에서 끓어오르는 구수한 김치돼지찌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먹음직스러운 돼지불고기, 알록달록 색색깔의 채소가 어우러진 잡채, 아삭해 보이는 취나물,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서너 가지,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 한 마리, 짜지 않고 맛깔스러운 장아찌와 갓 담근 듯한 아삭한 김치들까지. 어느 하나 허투루 차려진 것이 없었죠.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푸짐하고 따뜻한 상차림에 저는 이미 시각적으로 압도당했어요. 아니 사모님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까지 많이 차리실 줄 몰랐어요. 제 목소리에는 감탄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저희 반응에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아유, 별거 아니에요. 저녁 안 드시고 오시는 것 같아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 좀 많아졌네요. 어서 앉아요.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흰쌀밥 위에 윤기 흐르는 불고기 한 점을 얹어 입에 넣었어요. 부드러운 고기의 식감과 간이 딱 맞는 달콤 짭짤한 양념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뒤이어 뚝배기에 담긴 김치돼지찌개를 떠먹었죠. 칼칼하면서도 깊고 구수한 국물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가 국물이 시원했고요. 나물들은 각기 다른 식감과 향을 자랑하며 입안을 즐겁게 했습니다. 부드러운 취나물, 고소한 시금치, 아삭한 콩나물이 저마다의 맛을 냈죠. 잡채는 불지 않고 탱글탱글했으며 윤기가 흘렀고 함께 나온 생선구이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것바 속촉의 정석이었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으면 먹을수록 젓가락질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반찬이 간이 완벽했고 재료의 신선함이 살아있었으며 무엇보다 엄청난 손맛이 느껴졌죠. 단순히 음식을 잘하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이 음식에는 만든 사람의 정성과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어릴 적 명절날 할머니 댁에 가면 맛볼 수 있었던 푸짐하고 따뜻한 집밥의 정서와 엄마가 특별한 날 큰맘 먹고 차려주시던 풍요로운 밥상이 뒤섞여 제게 밀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요즘은 배달 음식이나 편의점 음식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고 집에서 밥을 먹어도 라면이나 냉동식품으로 간단하게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이렇게 정성껏 그리고 푸짐하게 차려진 집밥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수준의 집밥이었을지도 몰랐어요. 볼 한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손등으로 슬쩍 눈가를 훔쳤죠. 촉촉하더군요.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저 밥상일 뿐인데 왜 이렇게 울컥하는 걸까 싶더군요. 단순한 맛을 넘어선 위로와 감동이 제게 밀려왔습니다. 혼자 살며 느껴왔던 외로움과 누군가에게 보살핌 받고 싶었던 내면의 허기가 이 밥상 앞에서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시원 씨? 어디 불편해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요.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집밥은 처음이에요. 제가 원래 음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맛있으면 감동받는 편인데
말을 잇지 못하고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죠. 그녀는 제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이내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따뜻함과 만족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나 그렇게까지 말해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 그냥 평소 제가 혼자 먹는 대로 차린 건데. 시원 씨 입맛에 맞는다니 정말 기쁘네요. 입맛에 맞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예술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모든 반찬이 다 맛있을 수 있어요? 진짜 최고입니다. 저의 진심 어린 칭찬에 그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그녀는 기분 좋은 듯 연신 웃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다행이다. 사실 제가 이렇게 차려놓고 누구에게 밥 해주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다들 바쁘다고 통올 사람이 없어서 솜씨가 줄까봐 걱정했어요. 시원 씨가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니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대화를 나누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정말 허기가 졌던 터라 밥 한 공기를 순식간에 비웠죠. 그녀는 제 밥그릇이 비기가 무섭게 더 먹어요 하며 밥을 소복하게 떠주셨고 반찬이 떨어지려 하면 재빨리 채워주셨어요. 마치 엄마나 할머니가 해주는 밥처럼 제 밥그릇이 비지 않도록 살뜰하게 챙겨주는 모습에서 따뜻한 정이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밥그릇을 비우고 세 번째 밥을 뜬 후에도 젓가락질은 멈추지 않았어요. 반찬 하나하나가 버릴 것 없이 맛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앞에서 체면 차릴 것도 없이 개걸스럽게 밥을 먹었죠. 그녀는 그런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원 씨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 보니 제가 다 배부르네요.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거 해줄게요. 저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음식을 먹느라 정신없어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녀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죠. 나이를 떠나 행복해 보이는 사람의 얼굴은 아름다운 법이었습니다. 아까 잠시 생각했던 할 줄 말하는 단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제 앞에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정성 가득한 밥상을 차려준 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정말 최고예요. 이 맛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의 눈빛이 한층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입맛이 이렇게 딱 맞는다니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닌가 봐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보통 인연이 아니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플러팅인가? 나이 차이를 생각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멘트였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농담과 함께 진심 같은 울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묘하게 설레면서도 동시에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었죠. 나이 차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믿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런가 봐요. 사모님처럼 제 입맛을 이렇게 완벽하게 맞춰주시는 분은 처음 만났어요. 저는 얼떨떨했지만 분위기에 맞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이 말은 단순히 음식 궁합을 넘어선 관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그저 외로운 자신에게 따뜻함을 주는 사람으로 여기는 순수한 마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녀가 차를 내오셨습니다. 따뜻한 옥수수차였어요. 구수한 옥수수차를 마시며 훨씬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시원 씨는 워낙 바쁘고 젊으니까 이런 집밥 먹을 기회가 별로 없겠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네, 거의 없죠. 현장에서 대충 해결하거나 편의점이나 배달 음식이 대부분이에요. 퇴근하고 나면 지치기도 하고 혼자 집에서 차려 먹기도 귀찮고요. 그러면 앞으로 자주 와요. 언제든지 환영이야.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집밥 생각날 때 편하게 와서 문 두드려요. 나도 누군가에게 밥 해주는 게 정말 좋고 시원 씨처럼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 정말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제안이었죠.
그것도 20살 이상 차이 나는 이혼녀에게서.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순수한 마음. 그리고 제가 자신의 음식을 진심으로 맛있게 먹어주는 것에 대한 기쁨이 뒤섞여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제게는 압도적인 맛이라는 형태로 전달되었고, 저는 이미 그 맛과 그녀의 따뜻함에 완전히 홀려버린 상태였죠. 그녀의 정성이 음식을 타고 고스란히 제 마음으로 전해진 것 같았어요. 저 정말 그래도 될까요? 사모님께 신뢰되는 건 아닐까요? 저는 조금 망설이며 물었죠. 그녀의 제안이 단순한 호의인지 아니면 아까 보통 인연이 아닌가 봐요라는 말처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그럼요. 당연하죠. 뭘 그런 걸 신경 써. 나이가 적든 많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좋은 얘기 나누는 게 인심이지. 시원 씨는 오늘 내 손맛을 제대로 알아줬으니 그걸로 충분해. 시원 씨 오는 거 나 심심하지도 않고 좋기만 한데. 그녀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는 아까 문을 열어줄 때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느껴졌죠. 저는 그 미소와 그녀의 진심에 안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보통 인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그녀의 손맛에 완전히 반해버렸다는 사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의 밥상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그녀가 해준 김치돼지찌개 한 그릇에서 저는 이상할 정도로 깊은 위로를 느꼈죠. 칼칼하면서도 구수하고 따뜻한 국물 속에 스며든 집밥의 온기.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서 제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무언가였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던 허기가 그녀의 집밥 앞에서는 신기하게도 채워졌어요. 아니, 허기보다 더 근원적인 외로움과 결핍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음식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다 말고도 문득 저녁에 현장 일을 마치고 집에 홀로 들어와 냉장고 문을 열 때도 허기보다 그리움에 가까운 감정이 저를 덮쳤죠.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다. 정성껏 차려진 반찬이 먹고 싶다. 그건 단순히 음식에 대한 갈망을 넘어 그녀의 따뜻함과 보살핌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며칠을 망설이다 그녀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센서 등은 잘 작동하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묻는 핑계로 그녀는 반갑게 제 전화를 받았고, 제가 다른 일이 없을 때 혹시 식사할 수 있는지 조심스레 묻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언제든지 오라며 환영해 주더군요. 저는 그날 저녁 조심스레 그녀의 집을 다시 찾았죠. 그녀는 처음 방문했을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푸짐하고 정성 가득한 밥상을 차려주셨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잡곡밥과 구수한 미역국, 가지무침과 멸치볶음, 돼지불고기까지. 처음과는 다른 메뉴였지만 역시나 모든 반찬이 맛있었습니다. 저는 체면 차릴 것도 없이 허겁지겁 밥을 먹었죠. 공기밥 3그릇을 순식간에 해치웠습니다. 배가 남산만해졌지만 기분은 최고였습니다. 포만감과 함께 밀려온 만족감에 식사를 마치고 그녀가 타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식탁에 앉아 여유롭게 대화를 나눴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녀가 조용히 말을 꺼냈죠. 시원 씨 이제 공짜밥은 안 되는데.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 내가 너무 염치가 없었나? 매번 와서 밥만 얻어먹으려 했나? 싶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허둥지둥 사과를 하려는데 그녀는 제 마음을 읽은 듯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도 내 밥 먹고 싶으면 나도 득될 게 있어야 할 거 아냐. 안 그래? 그녀의 말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잠시 생각했습니다. 득될 게 있어야 한다니. 대체 뭘까? 저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물었죠.
그럼 밥값이라도 드릴까요? 그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피식 웃더니 커피잔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마주 보며 말했어요. 아니, 돈은 됐고 그냥 시원 씨가 내 남자 해줘. 그래야 나도 마음 편히 정성껏 음식을 해서 먹이지. 매일매일. 어때? 그 순간 마치 제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놀람, 감동, 설렘, 그리고 나이 차이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복잡하진 않았죠. 오히려 마음이 잔잔하게 고요해지고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답이 떠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 자신을 위해 기꺼이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 외로움을 함께 나눌 사람,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줄 사람을 원한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그 진심, 그 따뜻함, 그리고 그 맛있는 집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죠.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단순하고도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저는 그녀의 남자가 되었어요. 우리 사이에는 꽤 많은 나이 차가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함도 있었고 어떻게 이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녀를 알게 되면서 저는 진짜 사는 맛이 무엇인지를 배워갔죠. 그것은 단순히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아닌 마음으로 주고받는 온기였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매일이 따뜻했고 그녀가 해주는 음식에는 사랑이 있었죠. 그것은 혼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위로였고 안식이었고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살아볼 용기였어요. 우리는 매일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제가 현장에서 겪은 일들에 귀 기울여 주셨고 저는 그녀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들었죠. 사소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맛은 저를 무장해제시켰고 저희 젊음과 활기는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죠. 가끔 그녀는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이젠 내가 밥을 주니까 시원 씨 얼굴에 살이 오르고 보기가 좋네 하며 어린아이 대하듯 웃곤 하세요. 그럴 땐 저도 장난스럽게 받아치죠.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사모님 없으면 저 심심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 그녀는 꼭 정색을 하며 말씀하시죠. 진짜로 너 없으면 이제 나도 밥하기 싫어질 거야. 혼자서는 맛이 없어. 그녀와 함께한 시간들은 하나하나 소중합니다. 늦게 피어난 인연이지만 그래서 더 귀하고 조심스럽죠. 우리는 매일 식탁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크고 작은 웃음을 쌓아갑니다.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허기진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의 정성을 받는 것도 그의 진심으로 응답하며 감사하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삶은 늘 제가 계획하고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죠.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길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만나게 되더군요. 그녀가 제게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누군가의 따뜻한 밥을 먹으며 사랑받고 있고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죠.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따뜻한 집과 따뜻한 밥과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30이라는 나이에 누군가의 밥상 위에서 제 인생을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든든하게 살아가고 있어요.